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타이탄폴이라는 게임입니다. 많은 게이머분들이 이미 타이탄폴은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게임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게임은 현재 오리진에서 베타 서비스 진행 중에 있고요. 오리진에서 베타를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경우인데, 사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픈 베타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보기에는 오픈 베타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챗이라고, 원래는 EA 오리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채팅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타이탄폴 베타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오픈 베타 형식으로 거의 전환을 시킨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오픈 베타라도 완전히 오픈 베타가 아니고, 베타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한정적으로 이제 키를 지급하든 아니면 게임 자체가 그 라이브러리에 꽂아지든 그런 식으로 지금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챗으로 좀 베타키 좀 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타이탄폴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베타키를 지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키 형태로 지급받은 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에 직접 꽂아줬어요. 그 상담 직원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첫 게임인데, 사실상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원래 게임을 제작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첫 게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워낙 콜 오브 듀티로 단련되어 있던 제작진이기 때문에 이걸 첫 게임이다, 그 사람들 첫 게임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애매한 형태입니다. 이 게임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박스랑 엑스박스 원 그리고 PC로 발매가 되고, 그 PC 쪽은 3월 13일날 발매가 되는데 엑스박스 쪽은 언제 발매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근처에 발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브한,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좋은 많은 걸 갖추고 있는 편인데, 보시면은 이 오토매틱 스프린팅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게임은 좀 빨리빨리 전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always로 놓고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조금 웃긴 거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랑 여기 플레이를 누르고 나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 한번 맞춰주고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는 메인 메뉴였고 지금은 메인 메뉴가 크게 별로 이제 동작하는 게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빗 롭이라고 해서 이제 배틀넷 처음에 키면은 나오는 화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 베타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드를 선택하셔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트레이닝을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튜토리얼이 굉장히 좀 상세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좀 튜토리얼 자체, 그 트레이닝 자체의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긴 편이고,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벽을 따라 달리는 원런, 그리고 더블 점프, 그리고 더블 점프와 원런의 복합. 그러니까 더블 점프를 하는 중간에 벽을 따라서 달리고 다시 한번 더블 점프를 하는 이런 혼합형 형식의 트레이닝도 있고, 인간 모드에다가 이제 타이탄으로 넘어갔을 때 타이탄을 조작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인간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다가 타이탄을 호출해서 타이탄을 이제 운전을 하는, 이게 두 가지 모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파일럿 설정도 있고 이렇게 타이탄 설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드아웃들은 처음에는 열려있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커스텀 파일럿이나 커스텀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테마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선 하라는 그런 겁니다. 이 번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씩 얻게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예,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죽었을 때나 아니면 게임을 시작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이게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앰프 대 LMG를 이제 만약에 하셨다, 꽂았다 그러시면은 프라이머리 웨폰 그 주무기를 이 래피드 파이어 그 속사 연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스피파이어 LMG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작하자마자 번카드를 한 장을 써가지고 키를 좀 더 많이 먹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타이탄을 먼저 부르고, 타이탄을 먼저 부름으로써 더 많은 키를 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뭐 마지막 게임 서머리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맨 마지막 자기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의 결과물, 그리고 퍼스널 스탯, 이거는 이제 뭐 오버뷰에서 모스트 킬, 그러니까 저는 SMG를 가장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쓴 것도 SMG고, 가장 이제 효과가 좋았던 거는 이제 캐논으로 제일 많이 썼네요. 이제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고요. 게임 모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른 리뷰에서도 말했다시피 타이탄폴에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베타 버라이티 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잘 안되더라고요. 계속 같은 모드가 런칭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이거 네 번째는 사실은 뭐 이걸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모드 위에 있는 세 가지 모드를 돌려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이걸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서든데스가 아니라 데스매치 형태가 계속 리스폰이 되고 그냥 계속 싸우는 그런 형태의 모드이고, 하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미네이션 모드, 점령 모드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ABC라는 그 알파, 베타, 찰리 이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을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점령하면 되는 거고, 나이트 타이탄 스탠딩은 처음부터 타이탄을 들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타이탄이 승리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 어트리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인기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사실은. 어트리션 같은 경우는 기존 어느 FPS나 찾아볼 수 있던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어트리션을 들어가고, 팔라운 로드가 들어가면은, 지금 게임이 바로 시작이 됐네요. 예, 게임 바로 시작이 됐으니까 게임을 일단은 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진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IMC랑 그 상대편 진영인데, 상대편 진영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느낌이에요. 진영 자체의 느낌은. 이렇게 테러리스트 진영이 있고, 그리고 카운터 테러 하는 진영이 있고, 예, 그런 약간 느낌인데, 일단 게임 자체는 사람 모드로 예, 이렇게 세 가지의 뭐 기본 커스텀이 있고, 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일단 해볼게요. Q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클로킹이 돼서 잘 안 보이는 상태죠. 지금 게임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여기 스펙터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NPC가 운용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타이탄이 준비됐다 라는 뜻이고,
보시면은 미니맵에 빨간색 원이 있고 저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을 말하는 거고, 네, 이렇게 타이탄 위로 점프를 하면은 로데오라고 해서 타이탄을 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쏘면은 타이탄이 부서집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타이탄이 굉장히 타이탄이 뉴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자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탄을 부시기 전에 도망쳐 나와야 돼요. 여기 동그란 원이 파일럿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 아까 말했던 화살표가 타이탄을 말하는 거다. 적 타이탄. 파란색은 우리 편이고요. 이 적 타이탄만 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같은 편 타이탄도 탈 수가 있어요. 타이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 네, 그럼 타이탄을 타도록 하죠. V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탄을 런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C를 눌러서 기본 키는 2거든요. 네, 기본 키는 2로 탈 수가 있습니다. 타이탄을 잡고 타이탄이 부서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들도 잡을 수 있고요. 타이탄 모드 중요한 거는 이 대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대시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 네모 표시가 있는데, 이 네모 표시가 대시를 할 수 있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탄은 대시를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졌네요. 디피티드 나오면 진 건데, 이게 또 하나의 타이탄 폴만의 특징인데, 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저 보면 어라이빙이라고 있잖아요. 어라이빙 포인트로 가서 타야 돼요. 그리고 도망갈 때는 죽어버렸는데, 도망갈 때는 리스폰이 안 돼요. 도망갈 때는 막는 사람이랑 도망가는 사람이랑 둘 다 리스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도망가는 비행선이 부서져 버렸네요. 이런 경우에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어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그럼 일단 이거를 일부러 하고, 2부에서 조금 더 이 게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보기로 하죠. 예, 보시면은 이 타이탄 여기선 지금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커스텀 옵션 말고 이 로더스에 나오는 커스텀 옵션 말고 세 가지 특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특성들을 처음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특성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좋은지, 어떤 부분이 나쁜지 그걸 본인이 파악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프라이머리 웨폰 중에서 이 스마트 피스톨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게임에서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좀 약간 특별한 기능을 좀 제공하는 편인데요. 그 자동적으로 원락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적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그 적의 파일럿을 잡기보다는 적 미니언, 뭐 이제 레이스라든가 적 NPC들을 사살하는데 더 좋은 효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카빈이나 샷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노멀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SMG도 굉장히 노멀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무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봐왔던 무기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안티타이탄 웨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타이기 때문에 아직 2가지밖에 열려있지 않는데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아처 헤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 바주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이밍 해가지고 그 파일럿 중간중간에 타이탄 모드로 이제 하시다 보면 파일럿 뭐 락트라고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 파일럿이 이 헤비 로켓을 저한테 그 락원한 상태라 가지고 보이는 거고요. 그 우측키를 누르셔가지고, 우측키를 꾹 누르셔가지고 락원을 한 상태에서 왼쪽 키를 그 좌클릭을 하시면은 로켓이 나가면서 그게 정확하게 그 적 타이탄한테 유도가 돼가지고 발사가 돼서 이제 갖다 박는 형태예요. 사이드와인드 같은 경우는 이 소총 같은 건데, 소총인데 이게 그 좀 약간의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혹시 해서 타이탄에 로데오를 한 다음에 사이드와인드로 갈겨봤는데 자살 행위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죽더라고요. 타이탄보다 제가 먼저 죽더라고요. 사이드암, 그러니까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 피스톨이랑 해몬드 P2011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오토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총탄의 빠르기, 그 파이어 레이트 에 더 추정되어 있고, 해몬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데미지에 추정되어 있는. 그리고 이 클록이랑 스팀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택티컬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 클록이랑 스팀 이 2가지인데, 클록은 아까 보여드렸던 투명화, 이걸 주로 많이 쓰시고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 속도와 이제 체력 제너레이션, 체력 재생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건데, 조금 애매해서, 예. 이게 이 클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난전 중에도 적이 정신이 없으니까 저를 잘 못 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파일럿 싸움일 때도 좋은데, 특이한 점은 NPC나 타이탄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타이탄에서 내리게 되면은 타이탄이 지 혼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오토파일럿 상태일 경우에는 이 클로킹 하시면은 타이탄이 그 클로킹한 파일럿을 볼 수가 없어요. NPC도 마찬가지로 싸우질 않는 형태가 되고요. 울든스 같은 경우에는 프래그드 그레네이드, 이거는 프래그 그레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류탄이랑 똑같고, 아크 그레네이드 같은 경우는 그 무기에 더 많은 그 파괴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탄 전을 상대로는 아크 그레네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어 1킷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드 파쿠르 킷, 익스플로시브 킷, 파워셀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편인데, 이 파쿠르 킷 같은 경우에는 그 파쿠르를 더 오래, 더 멀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편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시브 팩 같은 경우에는 이 장탄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죠. 파워셀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택티컬 어빌리티를 사용할 때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소모를 한 만큼을 다시
재생을 더 빨리 시켜주는 게 파워셀이 하는 역할입니다. 티어2 킥 같은 경우에는 이 돔실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폴이, 그러니까 타이탄 호출하는 경우에 타이탄이 딱 떨어져서 이 보호막을 형성을 해요.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이 보호막의 시간을 더 증가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소용이 없고, 미니언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미니맵에 NPC들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것 워프 4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이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빨리 해주는 거예요. 이 위에랑 아래 거 잘 안 쓰고 사실은 이 미니언 디텍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타이탄 쪽을 한번 보시면, 타이탄 로드아웃.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베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아틀라스밖에 없는데, 벙커드를 사용해서 세 가지 타이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선 벙카드에서만 가능한 현실인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적인 능력치라고 해요. 다른 거는 더 빠르고 이제 방어력이 약한 대신에 더 빠른 형태가 있고, 그리고 더 느린데 대신에 이제 탱커형 타이탄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써보진 못했고, 이 프라이머리 웨폰, 주무기 같은 경우에는 40mm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발형인데 대신에 이렇게 좀 연사력이 약간 빠른 스타일이에요. 쿼드 로켓은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센데요. 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탄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사용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체인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인건, 이렇게 연발탄 쏘는 형태고요. 이 40mm 캐논이 좀 범용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 40mm 캐논이 왜 범용성이 있냐면은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체인건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을 만나게 되면은 파일럿이 건물 안쪽에 보통 타이탄을 만나게 되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40mm 캐논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범용성이 큰 대신에 이제 조금 체인건보다는 약간 살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DPS는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택티컬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 볼텍스 실드라고, 이거는 그 앞에 실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날라오는 총탄들을 막아서 다시 Q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 실드를 모으고 있다가 Q를 딱 떼는 순간에 그 자기가 모았던 총알들을 한순간에 앞으로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타이탄 대 타이탄전에서는 좀 유용한 편입니다. 이 Q로 이용해서 상대편의 그 총탄들을 다 막고 반사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걔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컨셉이고요. 일렉트릭 스모커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위에 파일럿이 타게 되면은 내려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좀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스모크도 많이 쓰고 볼텍 쉴드도 많이 쓰는 편인데, 일렉트릭 쉴드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쓰는 로켓 살보 같은 경우에는 다연발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 F키를 눌러서 다연발 로켓을 발사를 하고, 슬레이브드 월 헤즈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라건 미사일이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라건을 해서 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티어 1킥 같은 경우, 뉴클리어 이젝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 핵, 이제 그 타이탄이 터질 때 이제 핵을 쏘면서 자폭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돼요. 그리고 리젠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 실드를 좀 더 빨리 차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패스트 오토로드는 좀 빨리 이제 재정전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건 잘 안 쓰고 위에 두 개를 쓰는데, 좀 재밌는 조합이 뉴클리어 이젝션이랑 서바이벌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둠드 상태에서 좀 더 오래 버티게 할 수 있어요. 이 둠드 상태가 뭐냐면은 그 타이탄 상태에서 체력이 다 까져가지고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그 타이머가 계속 되면서 이게 다 끝나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럼 다 끝나게 되면 다 터지는데 그걸 좀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토 이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탄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둠드 효과가 되자마자 바로 사출을 시켜줘요. 이젝트를 시켜주면서 스텔스를 걸어주게 돼서 클로킹을 걸어주게 돼서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클리어 이젝션이랑 서바이벌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죽기 전에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할 수 있게 되죠.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자폭을 통해서 그 키를 노릴 수가 있게 되죠. 뭐 보통 이제 이 정도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장비 한계이고요.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벙카드로 이제 노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뭐 정신없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뭐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못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싸우면서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벙카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던데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버그가 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글하고 안 돼서 영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벙카드를 받으셔도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타이탄 살비지 스코링 히츠 그러니까 타이탄을 쏘게 되면은 추가 데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타이탄을 좀 더 빨리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스트 헌티드 리스트 이제 그거는 이제 파일럿을 쏘게 되면은 추가 데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추가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타이탄 코어 차지를 좀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거고, 이거는 타이탄 코어 어빌리티. 이 타이탄마다 코어 어빌리티라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코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데미지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이제 로딩 중이네요. 벙카드를 이번에 사용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사실 벙카드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여태껏. 예. 한 번도 쓰지 않아서, 한번 써보면서, LMG로 한번 써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G를 사용하면서, 자, 되도록이면은 좀 높은 지형을 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클로킹으로 좀 안 보이게 수류탄 한번 던지고, 적이 안 보이네요. 올 때가 됐는데. 뭐 하나도 못 잡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더를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적이 이 소리가 있는 무기를 쏘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보이는데 그 위치를 따라서 키를 누를 수가 있죠. LMG가 생각보다 에임이 어렵네요. 깜짝 놀랐네요. 미니언을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놀려서 플레이도 가능하죠. 이렇게
저쪽에 있네요. 보시면 이 Q 왼쪽 아래 보시면 Q라고 이 게이지가 보이시죠? 이게 그 클로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이지예요. 저게 차고 빠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빨라요. 게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게임이 굉장히 어떤 그 큰 힘싸움보다는 난전에 맞춰있어요. 포커스가 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죠. 적을 죽인다, 미니언을 죽인다, 타이탄이 들어온다, 타이탄을 죽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게임인데도 굉장히 좀 하고 나면 피곤하게 만드는. 아쉽네요. 타이탄의 아이고. 네, 벙카드 사용하면은 죽을 때까지 벙카드가 적용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이동속도, 네, 이렇게 파일럿 상대로도, 타이탄 상대로도 파일럿이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 로데오를 몰랐을 때는 게임 자체가 좀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로데오를 알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그 타이탄 모델 때보다 더 재밌는 느낌도 들어요, 가끔씩은. 아이고. 펀치로 찍어버렸어. 네, 보시면은 F키로 수류탄을 던질 수가 있고요, Q키로 클로킹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묻지마 타이탄 소환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타이탄들이 좀 있는 곳에서 야! 네, 한 마리 부쉈네요. 요거죠. 이걸 위해서 뉴클리어를 장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안 좋은 실수를 하는 건데, 초보자가. 네, 이렇게 같은 편에 타이탄도 할 수 있어요. 뭐하냐, 너. 제가 적인 줄 알았나 보네요. 네, 저렇게
Z축을 많이 사용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못 죽였어요. 어시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어요. 저는 사실 타이탄폴 되게 잘하는 편을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처럼 이렇게 FPS를 잘 못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스페이스바 키로 이렇게 가가지고 Recovery recommended. It's over, guys. We lost. Fall back to base. Pilots are sending instructions to get you out. Check your punch to that point. You're picking that pilot apart. 네, 지더라도 이렇게 기분 좋게 질 수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게임을 하면서 리뷰를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심심할 틈이 없죠. 심심할 틈이 없이 꽉 차 있어요. 게임 플레이가 완전히 꽉 차 있고. 저 타야 되는데 안돼 날 두고 가지 마. 탔다! 탔네요. 탔다! 예, 이런 쾌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더라도 즐겁게 질 수가 있어요. 정신이 없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탄폴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게임이고, 굉장히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디 빈틈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등은 했는데, 또 1등은 했네요. 말하느랴,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되게 1등을 하긴 했는데, MVP가 되긴 했는데. 네, 일단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가장 크게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액티브함, 그리고 지루하지 않는 꽉 차있는 게임 플레이,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괜찮은 FPS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즐길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즐길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조금 정식 발매가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은 분명히 이것도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발전해도 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 콜 오브 듀티 예전에 개발했던 사람들이만큼 그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고, 생각보다 타이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고, 타이탄의 그 컨트롤이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주얼해요. 쉬프트 키, WSAD, F, Q, E. 즉, 사람 모드로 했을 때랑 완전하게 동일한 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타이탄 4의 특징인데, 보통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키를 사용을 하고, 더 많은 조작을 필요로 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조작의 폭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운신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이탄폴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러 그렇게 되면은 그 초보자들이 타이탄을 상대로 강한 타이탄의 조종을 정말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여러 명이 타이탄을 이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약간 좀 그렇게 추측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단점으로 꼽는 거는 AI의 그 NPC AI 자체가 굉장히 멍청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도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약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냐면은 이게 약간 AOS 리오레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리오레에 나오는 크립을 먹어서 크는 형태의 그런 느낌을 일부러 주려 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의심이 되고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이 과연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EA에서나 이 게임 회사에서나 궁금해야 할 점인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보장이 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어쩌면 배틀필드를 능가하는 최고의 FPS 인기 프랜차이즈로 거듭날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이탄폴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리뷰,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